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프로아나 현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요즘 10대 여성들이 같이 이제 SNS에 모여가지고 서로 마르려고 경쟁을 하는 그런 문화 현상이 있다고 해서 네, 그 문화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해결책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프로아나 오늘 꼽아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정신과 진단명 중에 네.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네. 한국말로 하면 신경성 식욕 부진증 혹은 거식증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추구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먹지 않거나 아니면 먹고 토하거나 하면서 이제 몸을 극단적으로 마르게 하려고 하는 정신과 질환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더 마르자라고 경쟁을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프로가 이제 찬성하다는 뜻이고요. 아나가 이제 아노렉시아 너보사 그거의 줄임말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요즘 이 프로아나 현상이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그 SNS를 중심으로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그 어느 정도로 좀 극단적인 건가요? 그 거기 프로아나 안에서 유행하는 용어가 개말라 뼈말라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좀 마른 몸매를 원하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개말라 정말 극단적으로 마른, 그러니까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를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몸무게가 앞자리를 3을 찍는 경우들이 3이요? 네, 앞자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분들은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마르게, 그러니까 몸의 건강이 망가져서라도 마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현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이 프로아나 현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거식증 잠깐 용어 설명할 때 해주셨는데 거식증과 같은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그 정확히 이해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이제 그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마른, 그리고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거식증이라고 될 수도 있고. 근데 거식증이라는 용어가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용어는 좀 아닌 게요.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진단 자체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한형이라는 그 형태가 있고요. 제한형. 하나는 폭식 제거형이라는 형태. 폭식 제거형. 제한형은 한마디로 진짜 거식증입니다. 아예 안 먹습니다. 극단적으로 안 먹습니다. 하루에 진짜 요만큼 먹고 거의 안 먹습니다. 이런 건 이제 거식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노렉시아 너보사 환자들 중에 정말 아예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막 심할 정도로 많이 먹고 그걸 다 토해내고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설사제나 그 이뇨제 같은 거 써가면서 이렇게 계속 빼내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거식증보다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는 말이 그 진단에는 더 가까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폭식을 한 뒤에 인위적으로 그걸 또 다시 배출해내는 그런 경향도 있군요. 정말 식욕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식욕은 있지만 그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 가지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대신 그 요리를 자기가 안 먹고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아무리 10대라고 하더라도 좀 몸에 정말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의 뭐 놀이문화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 그 10대들이라고 하면은요 한창 이제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기. 뭐 저도 그랬고 보통 그렇겠죠. 누구나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뭐
공부해야 될 시기라서 그거를 이제 뭐 사회문화적으로 그거를 좀 못하게 많이 압박을 받았죠. 압박을 하는 네. 경우가 있지만 사실 그거는 사춘기라고 함은 사실 그러한 욕구들이 생겨나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예. 그걸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춘기는 한창 이제 그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예.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남성들은 여성들에 대해서 외모를 많이 보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지위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뭐 이건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외모를 많이 보기 시작하면 여성들 사이에서는 외모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요게 문화적으로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문화는 좀 통통한 여성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고요. 예. 어떠한 문화는 되게 마른 여성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서구화가 되면서 네. 되게 비만해진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어요, 상당히. 비만이 참 요새 큰 문제 중 하나죠, 정말. 네. 예. 상대적으로 마른 몸매의 여성이 좀 희귀해지다 보니까 그 문화적으로 마른 몸매, 더 마른 몸매를 이제 선호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실제로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진단이 개발도상국에보다 선진국에 훨씬 많다라고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화랑 떼어낼 수가 없는 거고 아무래도 글로벌화된 서구 문화 그리고 글로벌화된 서구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먹을 게 되게 풍족해졌다라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다만 이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참 크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상대, 네. 그 상대가 원하는 네. 그런 것을 맞춰서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생활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얘기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남성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마른 몸매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캐리커처화 되어 있는 현상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캐리커처 아시잖아요. 네. 기자님 이제 캐리커처 그려가지고 갖다 주면 사람들 반응이 그겁니다. 기자님보다 더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원본이 여기 있는데 원본이 아닌 게 더 닮았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캐리커처라는 게 어떤 그 기자님의 특성을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네네네.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더 극대화시킨 그림을 이제 캐리커처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아노렉시아 너보사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프로하나 현상도. 왜냐하면 아까 그거 맞습니다. 그 비만이 많아진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마른 여성에 대해서 선호하는 현상이 일어난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상대적으로 마른 걸 바랬던 거지 극단적으로 마르는 걸 사람들이 선호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캐리커처화가 되니까 극단적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일 그 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쟁이거든요. 경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가 돼요. 이게 그 10대들 사이에서 이 프로하나 현상이 좀 두드러진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부모와의 연관성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진단을 치료할 때 네. 가족 치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부모 자식 간의 컨트롤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당신 뜻대로 자식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네. 자식은 자율적으로 나가 독립적인 개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갈등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 집안을 조사를 해보면 네. 특히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딸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런 이제 집착과 이제 당신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무의식적으로는 엄마와의 그런 컨트롤 이슈,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이슈에서 늘 지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먹는 거 조절, 그리고 몸무게 조절, 그리고 또 이게 공격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모가 나의 영역을 많이 침범을 한다라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받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애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 뜻대로 안 되면 완전 갓난 애기들 지 뜻대로 안 되면은 흔히 하는 발악 중에 하나가 밥 안 먹어. 치명적이죠. 잖아요. 부모들은 거기에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컨트롤 이슈에서 그 자식들이 침범받았다라고 느끼고 그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극단적으로 먹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역동이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프로아나 현상이 뭐 여자에게만 벌어지는 일인가요? 그 일단은 그 교과서상에서도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진단, 그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는 진단이 여성에게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다. 압도적이네. 압도적으로 더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아노렉시아 너보사라는 현상이 여성이어서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내가 그 관심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을 바라느냐가 이 안에는 큰 역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일반 남성에 비해서. 근데 레즈비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성에 비해서 그 아노렉시아 너보사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이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관심받고 그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남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게이 문화에서는 마른 남성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이게 있다 보니까 게이들은 더 마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거고요. 레즈비언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 내에서 극단적으로 마른 몸매보다는 약간 통통하거나 일반적인 체형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의 초점이 상대한테 맞춰져 있는 거고, 그렇죠. 상대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이 상대적으로 별게 없단 말이죠. 많지 않다,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대하면서까지 자신의 미를 가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제 스스로에게는. 그렇죠. 스스로에겐 그건데 너무 간 거죠. 아까 얘기했던 캐리커처처럼. 왜냐하면 이게 참 무의식적인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전은 이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걸로 통해서 자존감을 갖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말랐을 때 이성으로부터 관심을 갖게 되지 못할 뿐더러 그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안 먹고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혹시 다이어트라는 걸 해보셨나요? 저도 뱃살 때문에 네. 억지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다이어트를 하면 진짜 신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뭐 어떤 욕구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분들도 보면은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욕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캐리커처화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무의식적인 부분이다. 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게요. 시작은 그거는 맞아요. 이성으로부터의 관심 그리고 문화가 그걸 바라고 있는 그 지점은 맞는데 개인적으로 의식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 SNS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맞물려서 이런 프로야나 현상이 좀 더 일어나고 있다, 부추기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프로아나 현상을 보고 이건 SNS의 폐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 100%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그 이성이 무엇을 바라게 되고 그걸로 서로 경쟁하는 현상은요. 최근에만 일어난 현상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네, 사실 저번에 저희가 코르셋 얘기도 한번 맞아요. 했었어요. 네. 숨을 못 쉴 정도로 쪼아가지고 그 옛날 영화 보면은 막 하녀들이 맞아요. 발로 밀어가지고 잡아 네. 당기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실제로 그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SNS가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이성이 바라는 지점에 대해서 동성끼리 경쟁하는 현상, 이거는 사회 문화를 불구하고 있었고요. 네. 심지어 제가 얼마 전 그 예전에 한 원주민 부족이 예. 그 TV에 나오는 걸 봤었는데요. 예. 그 부족들은 그 여성분들이 다 귀에다가 엄청난 장신구를 꼽아가지고 귓볼 이만큼 늘려가지고 있는 걸 봤었어요. 예. 그때 TV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미의 기준이 귓볼이 얼마나 크냐가 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끼리 이걸 점점 키우려고 무거운 장신구를 꽂아가지고 귓볼을 키운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런 그 이성이 바라는 걸 동성끼리 경쟁하는 이 힘은 SNS가 있든 없든 늘 존재해왔던 현상이고요. 근데 단 그거는 있죠. 근데 SNS가 발달하면 그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이게 또 공유가 되고 그러면 서로 잘한다 하면서 그 힘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프로아나 현상에 좀 빠져버린 경우에 어떤 좀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그 정신과 질환 중에요. 그 사망률이 높은 질환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살을 빼고는요. 예. 근데 정신과 질환 중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 예. 이 신경성 수yok 부진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굶는 거고 살 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 뺨이 아닙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살 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만큼 몸을 망가뜨리고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그분들 피 검사해 보면은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수치들이 다 떨어져 있어요. 와. 정상 수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는 그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그걸 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와, 심각한 병이네요, 이거. 네, 심각한 병입니다. 예. 사실 정말 심각해질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꼭 가족 치료. 가족 치료, 예.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좀 치료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분들이 예. 부모의 관계에서 컨트롤 이슈가 예. 연결이 되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먹지 않고 살 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컨트롤의 유일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의사가 결국 의사는 이제 이 사람이 좀 먹으면서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사람만 바뀌었지 부모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의사가. 그래서 사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치료 환경에서는 조금 협조가 되더라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10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현상이다 보니까 이 10대는 좀 아무래도 또래 문화의 영향을 직접 많이 받고 네. 또 SNS에 또 몰입하는 그 경향도 아주 강한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보호 장치, 규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뭐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국은 저는 그거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성에게 인정받는 어떤 지점, 이성들이 선호하는 그 지점을 가지고 동성들끼리 경쟁을 하는 이 무의식적인 힘, 예. 이거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되게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네네. 그 힘을 없앨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무의식적인 힘을 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무의식적인 힘이 그 힘의 목표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세 시대는 극단적으로 웨이스트 힙 레이시오를 만드는데 그 힘이 몰아져가 있었던 거고요. 네. 원주민들은 귓볼을 넓히는데 그 힘이 몰아져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예. 극단적으로 마른 몸에 음. 그 힘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사실 외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다른 TV에 나가서 이렇게 그 같은 TV에 이제 출연했던 네. 그 연예인이었는데요. 그 아이돌이었는데요. 그 MC 분께서 장래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20대 초반 그 아이돌이었거든요. 근데 대답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아, 뭐라고 하던가요? 장수라고 했습니다. 장수요? 네. 오래 사는 거? 네. 오. 그래서 MC도 되게 놀라서 아니 아직 많이 어린데 왜 장수가 희망이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돌 분께서 대답을 했던 게 네. 그분이 조금 통통했었다가 살을 뺀 연예인이었거든요. 너무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서 내 몸이 정말 건강이 망가졌다라는 걸 느껴서 그때 이후로 자기는 그 꿈이 장수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연예인에 대해서 이런 걸 강요를 하고 그걸 추앙하는 분위기가 결국은 10대 여성들에게 아 저거야 라고 여기는 지점들이 분명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른 몸매보다는 건강한 체형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한다면 저는 이 현상의 좀 해결책 중에 하나가 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좀 좋은 예가 예. 예전에 제가 그 파리의 무슨 패션쇼였는데요. 패션쇼는 이제 모델들이 대부분 마른 몸매 모델들을 그렇죠. 쓰잖아요. 예. 근데 이 패션쇼에서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 체중이 얼마 이상이 되지 않는 모델은 세우지 않겠다. 오히려. 네, 네.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모델들만 세우겠다라고 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한 사회적인 문화가 형성이 된다면 저는 이런 현상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건강을 너무 해치는 네.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 있는 방법론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자기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게 좀 이제 약간 통통하신 분들에게서 이제 좀 나온 그런 사회문화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회문화적으로 너무 여성들을 이쪽으로 몰아 네. 세우다 보니까 다 우리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라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됐는데 요 문화랑 지금 아노렉시아 너보사 문화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노렉시아 너보사 환자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나는 마른 몸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럼 둘 다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 조금 다른 게요. 네. 통통하신 분들은 나는 통통한 게 좋으니까 네. 난 더 먹고 더 찌울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나는 내 몸을 사랑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예. 이제 아노렉시아 너보사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그대로 내 몸을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마른 게 좋으니까 더 마르려고 노력하고 죽을지언정 마르겠다로 간다라는 거. 여기는 정말 있는 그대로라면 여기는 극단적인 어떤 목표치를 사랑하게 되는 이런 다른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로 하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뭐 마무리하시면서 전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면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해서 개인을 책망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10대들에게 어떠한 걸로 경쟁을 하게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 자체가 좀 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조언해주신 그런 얘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 나갈지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